무한 리필 뷔페가 수익을 내는 11가지 방법을 보며 식욕을 되찾으시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무한 리필 뷔페가 어떻게 돈을 벌어들이는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말 그대로 어떻게 무한으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레스토랑 손님들은 끊임없이 접시를 들고 올 수 있죠. 심지어 모든 요리를 산더미처럼 담아서요. 이 모든 것들은 보통 저렴한 가격에 제공됩니다. 그렇다면 뷔페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게 말이죠. 모든 뷔페에는 사업 운영 비결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뷔페 스타일 레스토랑의 비결을 알아보기 전 우리 채널에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삶의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알림벨을 누르면 삶의 밝은 면에 매일 업데이트되는 영상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것부터 알아봐야죠. 누가 원하는 만큼 많은 음식을 제공할 계획을 세웠을까요? 감사해야 할 사람은 스웨덴 사람들입니다. 뷔페는 중세시대 연회의 하이라이트로 스웨덴 사람들이 16세기 공식적으로 스웨덴식 뷔페인 브렌빈스보드를 소개했습니다. 이 정성스러운 뷔페는 손님을 환영하는 방법이었죠. 메뉴로는 간단한 음식류인 핑거푸드, 진짜 손가락은 안 들어갑니다. 절인 고기, 훈제 생선, 전통적인 매콤한 보드카인 브렌빈이 제공되었습니다. 18세기에는 찬 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모두 메뉴에 올리면서 이름이 스모스가보드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모스가보드는 191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올림픽 경기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스웨덴 사람들은 스모스가보드를 1933년 미국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로 가져왔어요. 엘 란초 베가스 호텔의 쇼 진행자인 허브 맥도날드는 고객이 계속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이 만찬 스타일을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40년대 중반 맥도날드는 1달러만 내면 24시간 동안 무한 리필 뷔페를 이용할 수 있는 버카루 뷔페를 오픈했습니다.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뷔페의 역사가 뷔페가 얼마나 인기 있고 효과적인지를 입증해 줍니다. 이제부터는 뷔페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다음은 뷔페 레스토랑의 가장 큰 비결들입니다. 11번부터 가볼까요? 11번, 전략적인 배치. 뷔페에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전략적인 배치를 알아차렸을 거예요. 뷔페 음식이 자리한 테이블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탄수화물이 듬뿍 든 음식입니다. 볶음밥 같은 것들이죠. 때로는 앞쪽에 야채나 샐러드를 두기도 합니다. 앞쪽은 대부분 값싼 재료로 만들었지만 배를 부르게 할 수 있는 요리로 채워집니다. 고기, 사시미나 다른 비싼 요리는 더 뒤쪽으로 가야 하죠. 10번, 서빙 그릇 크기. 배치 말고도 뷔페 레스토랑은 서빙 그릇의 크기도 조절합니다. 값싼 탄수화물이나 야채류는 수북하게 담겨있는 데다가 전복 크기의 스푼과 함께 제공됩니다. 앞쪽에서 거대한 스푼으로 많은 양의 밥을 담게 해 접시를 빠르게 채우려는 것이죠. 보다 비싼 요리의 그릇은 크거나 가득 담겨있지 않습니다. 접시에 수북하게 담지 못하고 한 번에 적은 양만을 담을 수 있도록 주로 집게와 함께 제공합니다. 뒤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자제하고 이동할 수밖에 없죠? 좋은 방법 아닌가요? 9번, 작은 접시와 식기류. 뷔페들은 서빙 그릇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이용하는 접시와 식기류의 크기도 효과적으로 조정합니다. 뷔페는 평균보다 더 작은 디너 접시와 디저트 그릇을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포크와 스푼도 평균보다 작습니다. 여기에는 식사의 심리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의 MRC LC 위도우슨 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한 입의 양 또는 1분의 몫을 제한하면 과식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무한 리필 뷔페에서는 보통 사이즈의 디너 접시와 스프 그릇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8번, 엄청난 음식 비용 마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식가 손님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뷔페 레스토랑도 보통 사람보다 3배는 거뜬히 먹을 수 있는 대식가들에 대해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이번엔 음식 가격을 살펴보아야겠군요.
셰프인 조나스 미카 러스터에 따르면 식사로 손님이 지불하는 금액의 단 30에서 35%만이 음식이나 식재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레스토랑의 음식 비용 마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식가들로도 뷔페 재정에 구멍을 낼 순 없답니다. 7번. 컴퓨터로 모니터링되는 음식 쓰레기. 배보다는 배꼽이 크다는 말이 있듯이 뷔페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도 엄청납니다. 뷔페는 이 음식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레스토랑에서는 정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음식 쓰레기를 모니터링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주당 쓰레기, 일별 소비량, 주나 시즌별 인기 요리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레스토랑은 소비자에게 인기 있는 요리 종류, 소비량을 결정합니다. 일부 뷔페는 남긴 음식에 대해 벌금으로 음식값의 2배를 받기도 하죠. 놀랍죠? 음식 남기기만 해봐! 라고 하시던 엄마 말씀이 생각나네요. 6번. 싼 음식으로 고객의 배를 채워라 라는 목표. 사이콜로지 투데이에서는 모든 뷔페 임무가 빠른 시간 내 가장 저렴하게 고객의 배를 채워라 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뷔페 레스토랑은 값싼 요리에 맞는 유연한 메뉴를 구성합니다. 야채와 고기류는 대량으로 싸게 구입해 고품질의 다양한 요리로 변신시킵니다. 쌀과 국수 기반의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 제철 현지 재료 구매. 예를 들어 토마토와 같은 재료가 제철이면 평소보다 싸기 때문에 뷔페 레스토랑은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뷔페 레스토랑은 또한 현지 식료품과 재료의 이점을 누립니다. 보통 타지 제품보다 싸기 때문이죠. 유연한 메뉴 구성의 장점은 쉽게 메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철 재료가 없거나 특정 식재 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메뉴에서 빼고 더 값싼 재료로 교체합니다. 이 비결의 보너스는 제철 재료, 현지 농산물과 같은 광고가 더 많은 손님을 유인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마케팅 비법은 식사가 더욱 특별하다는 마법 같은 착각을 줍니다. 4번. 수익성이 높은 음료. 물론이죠. 수저 가득한 음식을 내려보내줄 음료수 없이 어떻게 식사가 가능한가요? 음료수에서 뷔페는 많은 수익을 냅니다. 음료는 대부분 뷔페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30% 식품 비용 마진에서도 제외됩니다. 레스토랑의 음료는 최대 90% 수익 마진으로 판매되죠. 여러분이 뷔페 줄에 서기도 전 인당 수익을 늘리는 교활하고도 영리한 방법입니다. 3번. 인건비 절감. 요식업계의 모두가 인건비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임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 리필 뷔페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손님들이 직접 음료와 음식을 가져오므로 웨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셀프 서비스 식당의 이점이죠. 숙련된 셰프의 정교한 플레이팅이나 장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리는 사전에 많은 양이 조리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인건비를 줄이고 더 많은 수익을 내는데 유용하죠? 2번. 더 높은 품질에 더 높은 가격 부과. 몇몇 손님들은 저렴한 뷔페가 항상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넬 대학의 코넬 식품 및 브랜드 연구소가 실시한 연구가 이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 연구팀은 뷔페의 가격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 뉴욕시에 자리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총 139명의 손님 중 한 그룹의 손님들은 4달러를, 다른 한 그룹의 손님들은 8달러를 지불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그룹 모두 동일한 피자 뷔페 메뉴를 먹었지만 8달러를 지불한 사람들은 4달러를 지불한 사람들보다 더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높은 가격이 종종 손님들을 더 많이 모으는 비책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1번. 입장 금지. 믿거나 말거나 과식하는 손님들의 입장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무한 리필이라는 광고를 생각해보면 정말 불합리한 일처럼 보이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2년 뷔페 스타일 생선 튀김 가게에서 빌 위스트라는 이름을 지닌 대식가의 입장이 거부되었습니다.
지난번 그가 방문했을 때 이 레스토랑에서 엄청난 양의 튀김을 접시에 올려 다른 손님에게 제공할 튀김이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이 레스토랑은 그가 이렇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경찰을 불러 문제를 해결한 적도 있었다고 말하네요. 사업을 운영 중인 무한 리필 뷔페는 여전히 많지만 사람들이 무한 리필의 특권을 남용하려고 한다면 더 이상 운영이 어렵겠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한 리필 뷔페는 타인의 무한을 위한 유한 리필 뷔페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무한 리필 뷔페의 이면의 숨은 비결은 경제, 마케팅, 소비자 행동이죠. 그리고 약간의 강압이랄까요? 물론 여전히 무한 리필 뷔페에서는 원하는 것 모두를 먹을 수 있지만 낸 비용만큼을 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결국 레스토랑에 들어간 시간부터 여러분이 먹는 요리와 소비량은 이미 철저히 조사되고 있으니까요. 무한 리필을 원하는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무한 리필 뷔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식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유용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구독하여 언제나 삶의 밝은 면과 함께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